자, 안녕하세요. 최북일의 용접교실입니다. 용접 자격증 준비 팁인데요. 오늘은 티그 용접기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 시험을 보고 나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떨어졌대요. 왜 떨어졌냐고 물어봤더니 용접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용접도 못하고 나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희 학교에도 용접기가 한 3종류 정도가 있거든요. 티그 용접기가 3종류 정도가 있는데 용접기에 대한 기본만 알고 계시면 다른 건 똑같아요. 복잡한 거 사용하지 않던 거는 사용 안 하시면 돼요. 시험 보러 가면은 기계가 너무 좋아요. 뭐 복합 용접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용접기 본체가 하나인데 그 안에 티그 용접기하고 CO2 용접기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손대지? 헤매다가 그냥 나오세요. 기껏 연습 많이 하고서 나와서 하는 소리가 나 용접기 사용법을 몰라서 시험을 못 봤다고, 떨어졌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자, 티그 용접기 사용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원리 설명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시험장에 가면 볼 수 있는 용접기들을 예를 들어 보여드리고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티그 용접기 사용법입니다. 자, 티그 용접기는 알곤가스를 사용하죠. 그죠? 가스 조정기가 연결되어 있고요. 자, 먼저 티그 용접기 같은 경우에는 티그 용접기의 전원을 켜 주어야 합니다. 여기 보면 여기 온오프 스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온오프 스위치를 탁 위로 올려주면은 용접기가 켜지겠죠. 그럼 뭐 램프에 불이 들어온다든가 파란불로 바뀌어서 용접기가 들어오게 될 겁니다. 온오프 스위치를 켜주고 켜준 상태에서 토치 세트에 스위치를 딱 눌러주면 조정기 양을 조절하는 겁니다. 가스의 양을 조절하는 거고요. 온오프 스위치를 켠 상태에서 토치 세트 스위치를 딱 눌러주면 가스의 양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오프 스위치가 꺼진 상태에서 스위치를 눌러봤자 가스의 양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티그 용접기 같은 경우는 온오프 스위치를 먼저 켜주고, 그렇죠? 그리고 가스 본체에 밸브를 열어주고 조종기를 약간 열어준 상태에서 토치 세트 스위치를 딱 눌러서 가스량을 조절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가스 조종기 여기 밸브를 조절해서 숫자가 있죠. 보통 저희는 7 리터 퍼 민 분당 7리터 정도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는 이제 가스량을 조절을 합니다. 뭐 시험 보러 가셔서는 한 10리터 저희는 이제 교육기관이니까 관리를 안 하면 15, 막 20까지 놓고서도 그냥 용접을 하세요.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보통 저희는 7리터 정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판넬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1번입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전류값이 표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인 경우에는 숫자가 나올 거고요. 그렇죠? 아날로그 같은 경우에는 바늘이 있겠죠. 바늘이. 전류값 조절해서 아크를 발생시키면 이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떨어지고. 아니면은 만약에 100A로 맞췄다. 뭐를요? 전류값을. 커런트입니다. 커런트를 100A로 맞추면 저기가 이제 100이라고 뜨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커런트라고 써 있는 거, 전류값을 표시해주는 FND. 1번, 용접 전류 설정값을 표시한다. 얘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도 있고요. 디지털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용접기 온오프 스위치입니다. 온오프 스위치예요. 스위치. 여기 보면은 위로 올리거나 밑으로 내리면 켜지거나 꺼지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스위치, 용접기 스위치, 메인 스위치죠. 메인 스위치.
자, 세 번째 보면은 스타트 커런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타트 커런트. 스타트 커런트. 자, 커런트라는 게 전류값을 의미해요. 전류. 전류 커런트. C-U-R-R-E-N-T. 커런트. 얘는 전류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본 전류값을 나타낼 때 베이스 커런트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는 스위치를 딱 눌렀을 때 처음에 나타난 전류값을 스타트 커런트라고 얘기하고요. 실제로 용접할 때 사용하는 전류값은 그냥 커런트라고 되어 있거나 베이스 커런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크레이터 커런트라는 게 있어요. 크레이터 커런트라는 건 뭐냐면 용접을 다 하고 스위치를 눌렀다 용접을 하고 스위치를 딱 눌렀을 때 용접 전류에서 끄기 전에 용접을 마무리할 때 발생되는 전류값을 크레이터 커런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업슬로프, 다운슬로프가 있고요. 업슬로프, 다운슬로프. 요건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자, R가스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R가스 타임. 후기가스를 나오게 해주는 시간을 조절해주는 건데, 실제로 이제 뭐 스타트 커런트, 크레이트 커런트, 업슬로프, 다운슬로프, R 타임, R가스 타임, 뭐 펄스 스피드, 보면 또 펄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펄스. 우리가 용접을 하다가 토치 세트가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를 펄스라고 되어 있는 걸 툭 건드려 가지고 얘는 중간에 있거든요. 중간에 있는데 위로 올라가면 또 아래로 내려가면 원래는 중간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얘가 툭 건드려서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용접을 하는데 깜빡깜빡거려요. 깜빡깜빡거려요. 토치 세트 끝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모재가 녹는 걸 보면서 용접을 하잖아요. 근데 뭔가 모르겠지만 깜빡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얘는 펄스를 건드려 놓은 거예요. 우리가 비드 용접을 할 때는요, 일반적으로 비드 용접을 할 때는요, 펄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뭔가 모르지만 스위치를 작동해서 용접을 하려고 그러는데 깜빡깜빡 거려. 그럼 얘를 건드린 거예요. 펄스를 건드린 겁니다. 펄스에 대한 개념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토치 세트가 있으면은 토치하고 스위치가 있습니다. 스위치를 눌렀을 때 이 스위치가 작동하는 기능을 여기에 있는 것 가지고 작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자, 얘가 뭐냐면 9번으로 돼 있죠? 9번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 있는데, 자, 요거 먼저 할게요. 요거. 보면은 이제 요 부분입니다. 9번에 대한 부분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티그 용접기는요, 스위치하고 연동되어 있는 이 기능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내가 용접을 하는데, 만약에 얘는요,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림으로 되어 있거나 글씨가 써져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림으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만약에 내가 커런트를 100A로 맞췄어요. 100A. 전류값이에요. 전류값이 100A인데 이 스위치 단자를요 여기다 놨어요. 첫 번째에다가. 수동입니다. 수동. 우리가 뭐냐면 우리 용접할 때 어떻게 되죠? 세라믹을 대고 세라믹을 딱 모재에 대고 아크 길이를 1.5mm 유지해서 스위치를 딱 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기본 동작이 그렇게 됩니다. 세라믹을 대고 아크 길이를 1.5mm 딱 유지한 상태에서 스위치를 작동을 하는데 이 스위치 작동할 때 만약에 이 첫 번째 단자에다가 놓여져 있다면 100A로 맞춰놓고 첫 번째 단자에 있다면 스위치를 딱 눌렀을 때 100A의 전류값으로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잡고 있는 동안에. 스위치를
딱 잡고 있으면 계속 100A로 녹기 시작하는 겁니다. 스위치를 놓으면 꺼져요. 자, 다시 세라믹을 대고 아크 길이 1.5mm 유지해서 스위치를 딱 누르면 100A의 전류값으로 녹기 시작해요. 놓으면 꺼져요. 잡으면 100A, 놓으면 꺼져요. 이해 가시죠? 수동입니다. 수동. 스위치를 딱 누르면 100A. 잡고 있는 동안에 계속 100A예요. 왜? 내가 100A로 커런트를 맞춰놨으니까 전류값을, 그쵸? 100A로 맞춰놨기 때문에 스위치를 딱 누르면 무조건 100A예요. 놓으면 꺼져요. 수동입니다. 첫 번째는 수동. 자, 두 번째요. 두 번째. 보통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얘를 영어로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영어로. 어떻게 써 있냐면은 싱글 모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한국말로 1회라고 써 있어요. 1회. 아니면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림도 있고 글씨도 있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수동, 두 번째는 1회. 싱글 모드예요. 싱글 모드. 무슨 얘기냐면, 자, 두 번째에다 딱 맞춰놔 스위치를 딱 누르면, 그때 전류값이 뭐가 나오냐면, 스타트 커런트가 나와요. 스타트 커런트. 만약에 내가 스타트 커런트를 50A로 맞춰놨어요. 그리고 일반 베이스 커런트는 100A예요. 자, 세라믹을 대고 아크 길이 1.5mm 유지의 스위치를 딱 누르면 50A의 전류값이 나와요. 그게 초기 전류값이에요. 스타트 커런트가 되는 겁니다. 그게 초기 전류값이에요. 자, 다시 세라믹을 대고 1.5mm 유지해서 스위치를 딱 누르면 50A의 스타트 커런트가 나와요. 놓으면 용접 전류가 됩니다. 그럼 얼마죠? 100A가 되는 거예요. 잡으면 50A고 놓으면 100A예요. 자, 우리가 용접을 할 때 보통 위빙을 하거든요. 팔자 위빙을 하고 용접을 하는데 누른 상태에서 어떤 작업을 한다는 건 어렵거든요. 잡고 잡았다가 놓은 상태에서 용접을 하는 게 자연스럽고 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스위치를 놓고 용접하는 법을 굉장히 대부분의 티그 용접사들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1회에서 기본적인 용접을 합니다. 싱글 모드에서 기본적인 용접을 해요.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는 데서 용접을 합니다. 시험 보러 가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 상태로 맞춰야 돼요, 내가. 아셨죠? 자, 두 번째, 이 그림은 싱글 모드 1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타트 커런트를 50A로 맞추고 커런트를 100A로 맞추면 스위치를 딱 누르면 스타트 커런트인 50A의 전류값이 나오고요. 놓으면 100A가 나와요. 그리고 그 상태 용접을 합니다. 열심히 비드를 내고 용접이 끝났어요. 스위치를 딱 누르면 크리에이터 전류값이 나옵니다. 그때 나오는 게 크리에이터 전류값이에요. 크리에이터 전류값. 크리에이터 전류값을 만약에 30A로 놔줬어요. 30A로. 자, 다시 용접을 시작하겠습니다. 세라믹을 대고 1.5mm 유지해서 스위치를 딱 누르면 스타트 커런트가 나오는 거예요. 놓으면 용접 전류가 나옵니다. 100A예요. 용접을 다 했어요. 스위치를 딱 잡았습니다. 그러면 크리에이터 커런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놓으면 꺼져요. 그래서 두 번째에서 1회라는 건 스위치를 잡았다가 놓고 용접을 하고 잡았다가 놓으면 꺼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용접사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싱글 모드에서 용접을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시험 보러 가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싱글 모드에서 스위치를 딱 잡으면 스타트 커런트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기계가 단순한 경우에는 아세아 같은 경우, 아세아 350 티그 용접기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 커런트 없습니다. 크리에이트 커런트 없습니다. 그냥 한 10A 정도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시험 보러 가면은 그 기계들에는 스타트 커런트도 있고요, 커런트도 있고요, 크레이트 커런트도 있습니다. 근데 시험 보러 가서 어떻게 해요? 이건 제로로 놓으면 돼. 제로. 얘 제로. 우리가 용접하고자 하는 그 커런트, 일반 베이직 커런트라고 이야기하죠. 용접 전류값만 만약에 내가 80A에서 용접을 해, 백을 내는데 3T 서스 백비를 낼 때 나는 80A로 갈 거야. 전류값 요것만 맞추시면 돼요. 얘는 안 써도 돼.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기계를 딱 봐서 커런트를 이렇게 80으로 맞추자면 얘가 만약에 150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스위치 누르면 150A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용접 끝났을 경우 여기도 뭐 100A로 돼 있어. 커런트 전류값은 80인데 크레이터 커런트가 100이야. 그러면은 용접 끝날 때 100A로 확 녹으면서 끝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계를 딱 보면 온오프 스위치를 하고 기본적으로 스타트 커런트 제로, 크레이트 커런트 제로, 최대한 낮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굳이 내가 뭐 스타트 커런트를 50으로 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두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제로, 스타트 커런트 제로, 크레이트 커런트 제로 그렇게 합니다. 자, 업슬로프는 뭐냐면 우리가 스위치를 처음에 스위치를 딱 누르면 스타트 커런트가 나오잖아요. 놓으면은 용접 전류 딱 올라가요. 그 올라갈 때 업슬로프예요. 그 올라가는 시간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자, 용접을 또 다운슬로프는요. 누르면 초기 전류값 나오죠. 그게 스타트 커런트란 말이에요. 놓으면은 용접 전류가 돼 용접을 하고 잡으면 크레이터 전류값이 나와요. 크레이터 커런트가 나오는데 자, 용접 전류값에서 커런트에서 크레이터 커런트로 떨어지는 걸 다운슬로프라고 해요. 그 정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스위치를 딱 누르면 스타트 커런트가 나오고 놓으면 용접 전류가 되는데 그때 올라가는 정도는 업슬로프 가지고 조절하고 용접을 다 하고 잡으면 크레이터 전류값으로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 속도를 조절하거나 정도를 조절할 때는 다운슬로프를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시험 보러 가서 업슬로프 제일 약하게 두셔도 돼요. 사용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가 있으면은 너무 빨리 간다든가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최대한 낮춰두면 됩니다. 다운슬로프, 업슬로프는 제일 낮게끔 해놓으시면 돼요. 아셨죠? 자, 보면은 R가스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R가스 타임. 후기가스를 나오게끔 해주는 시간을 조절해 주는 건데 뭐냐면 자, 우리가 용접할 때 1회 지금 설명합니다. 스위치를 딱 누르면 크레이터, 그렇죠? 스타트 커런트 놓으면은 커런트, 용접 전류 값이에요. 용접을 하고 잡으면 크레이터 커런트가 돼요. 그리고 놓으면은 용접기가 꺼지는 거예요. 거기까지 한 사이클을 1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R가스 타임은 잡았다 놓고 용접을 하고 잡았다 놓고 꺼지면 완전히 꺼지는데 꺼진 상태에서 가스가 얼만큼 공급할 건지를 결정해 주는 겁니다. 얘가 R가스 타임이에요. 후기가스를 씌워주는 시간을 조절하는 건데 얘도 제일 낮게 두면 돼요. 굳이 사용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 스타트 커런트 제일 낮게 하고 커런트는 용접 전류값이니까 내가 필요한 전류값. 내가 백을 낼 때는 보통은 이제 80A에서 85A를 하는데 키오를 만들면서 용접하신 분들은 65에서 70도 하세요. 또 기계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떤 분은 75A에서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기본은 80에서 85A인데 키오를 만드시는 분은 65에서 한 75 사이에 두고서 키오를 만들고 용접봉 찍어주고 키오를 만들고 여기서 이제
키홀 만들고 용접봉 찍어주고 그렇게 해서 백을 내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얘는 한 80 정도 둔다고 하고 크레이터 커런트 낮게 두고 업슬로프 제일 약하게 하고 다운슬로프 제일 약하게 하고 알가스 타임도 제일 약하게 해 두시면 돼요. 왜냐하면 토치 세트가 가스가 이렇게 연결된 게 최소한 3m는 연결이 돼 있거든요. 3m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알가스 타임을 조절하지 않아도 3m 안에 들어있는 아르곤 가스가 마지막에 스위치 작동이 끝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후기 가스를 씌워주지 않고 스위치 마지막 스위치 딱 끝난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띄워주시면 돼요. 그러면 구멍이 뻥 생기는 크레이터 결함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까지 지금 설명했고요. 자, 두 번째 했고요. 세 번째. 세 번째 거는 그림이 두 번째 걸 두 개를 그려놨네요.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러면은 얘 한 번, 또 한 번, 또 한 번 이렇게 간다는 뜻이에요. 얘는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옆에 뭐라고 써 있냐면 반복이라고 써 있습니다. 반복. 한글로. 아니면 뭐라고 써 있냐면 리피트. 반복이라는 영어가 써져 있어요. 아니면 그림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가. 세 번째 겁니다. 첫 번째 수동, 두 번째 싱글, 세 번째 반복, 리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자, 100A로 맞춰놨어요. 100A. 얘는 다 낮췄어. 자, 다운슬로프, 알가스 타임 다 낮춰놨어요. 다 낮춰놓고, 자, 커런트, 베이스 커런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도 100이라고 써져 있겠죠. 100으로 맞춰놨으니까. 자, 얘를 볼 거예요. 세라믹을 모재에 대고 1.5mm 유지하고 스위치를 딱 누르면 스타트 커런트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놓으면 커런트가 나올 거예요. 그럼 100A가 나오는 거예요. 용접을 합니다. 잡으면 크레이터 커런트가 나와요. 놓으면 또 용접 전류가 나와요. 잡으면 크레이터 커런트가 나와요. 놓으면 용접 전류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얘하고 얘가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잡으면 크레이터 커런트, 놓으면 커런트, 잡으면 크레이터 커런트, 놓으면 커런트. 이렇게 들어주면 끝납니다. 방법이 없어요.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얘는 리피트, 반복, 그림도 두 개가 같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언제 쓸까요? 언제 쓰냐면 긴 거 용접할 때, 긴 거 용접할 때. 아니면 자세가 불편한 거 용접할 때. 자세가 불편한 거 이제 용접을 하다가 허리 아파. 스위치 딱 누르면 어떻게 돼요? 크레이터 전류값 나와요. 크레이터 전류값 낮게 해놓으면 녹지는 않고 아크는 발생되고 모재에 영향을 적게 줘요. 자세 딱 잡고서 다시 딱 놓으면은 용접 전류 되잖아요. 그 용접을 해요. 또 자세가 좀 불편해. 잡아주고 자세 잡고 놓고 용접하고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게 반복이에요. 자, 이해 가셨죠? 그래서 반복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테크. 테크라는 건 무슨 뜻이죠? 가접하다라는 뜻이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자, 마찬가지로 100A로 딱 맞춰놨습니다. 100A. 그럼 여기도 100으로 뜨겠죠. 100A로 맞춰놨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어떤 경우냐면, 스위치를, 자, 마찬가지로 세라믹 대고 아크 길이 1.5mm 유지해서 스위치를 딱 눌러요. 스위치를 딱 누르면 누르는 순간 100A의 전류값으로 순간적으로 한번 팍 녹여줘요.
점용접처럼, 스포트 용접처럼 한번 팍 녹여주고 꺼져요. 순간적으로 팍 녹여주고 꺼집니다. 그게 테크예요. 그게. 그러면은 차이가 있죠. 첫 번째 거하고 테크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죠? 첫 번째 거는 스위치를 탁 누르고 있으면 계속 100A로 녹아요. 놓으면 꺼져요. 근데 얘는 테크는 한번 탁 누르고 계속 잡고 있어도 계속 녹는 게 아니라 한번 탁 잡아줄 때만 순간적으로 팍 녹여주고 꺼져요. 자, 여기 텅스텐 있잖아요. 텅스텐 전극봉은 아크가 발생돼서 모재를 녹이는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순간적으로 100A 전류값에 맞게끔 녹여주고 꺼지는 거예요. 그게 테크예요. 0.1초 동안 영접 전류가 발생돼서 모재를 녹여주는 것, 얘가 테크입니다. 테크. 자, 그 다음에 볼 게 뭐지요? 스틱입니다. 스틱. 100A로 맞췄어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스틱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막대기라는 뜻이에요. 막대기. 아크 용접이 되는 거예요. 아크 용접. 우리가 홀더에다가 홀더를 토치 세트를 빼고 여기 연결되어 있는 토치 세트를 빼고 풀어서 빼고 홀더, 용접봉을 잡아주는 홀더를 연결해서 용접을 하면 그게 스틱이에요. 스틱 기능이 그런 거예요. 수용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용접. 수용접. 아크 용접을 뜻하는 거고요. 이제 100으로 맞춰놨으면 100 뜨겠죠? 100A로 인버터 용접기가 되는 겁니다. 인버터 용접기처럼 사용이 되는 거예요. 아크 용접기가 되는 거죠, 얘는. 됐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첫 번째, 수동입니다. 1번. 수동. 스위치를 누르면 무조건 우리는 100A로 기준을 잡을게요. 100A로 잡으면 누르고 있으면 100A로 계속 녹아요.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세라믹 대고 아크 길이 1.5mm 스위치를 딱 누르고 있으면 누르고서 계속 용접을 하면 100A로 계속 용접이 돼요. 뭐예요? 수동. 스위치를 누르면 아크가 발생돼서 누르고 있는 동안은 계속 용접이 되는 거. 수동이에요. 자, 두 번째. 얘는 1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위치를 누르면 초기 전류값, 떼면 용접 전류값, 다시 누르면 크레이터 전류값, 다시 띄면 끝나요. 그게 한 사이클로 딱 끝나는 거예요. 누르면 크레이터, 누르면 스타트 커런트, 놓으면 일반 커런트, 잡으면 크레이트 커런트, 놓으면 끝나요. 그래서 용접을 할 때 잡았다 놓고 용접을 하고 잡았다 놓으면 끝나. 근데 우리가 용접사들이 해야 될 때 두 번째에서 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거의 90%? 95% 아마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세 번째 반복입니다. 반복. 자, 스위치를 떼면, 스위치를 누르면 초기 전류, 떼면 용접 전류, 잡으면 크레이터 전류, 놓으면 용접 전류, 잡으면 크레이터 전류, 놓으면 용접 전류.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입니다. 반복. 자, 테크. 스위치를 누르면 용접, 0.1초 동안 용접 전류가 발생해요. 스위치를 딱 누르면 100A 맞춰놨으니까 100A 전류 한번 팍 녹여주고 끝나는 거예요. 한번 팍 녹여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테크입니다. 테크. 가접을 테크라고 하죠. 그렇죠? 똑같은 얘기예요. 자, 테크하고 테크하고 수동 용접은 다르죠. 수동 용접은 누르면 계속 그 전류값이 유지되는 거. 테크는 한 번만 그 전류값으로 녹여주는 거. 자, 스틱은요, 수용접입니다. 아크 용접을 할 수 있는 수용접을 나타내는 거고요. 자, 펄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펄스가 있거든요. 원래 얘는 중간에 있습니다. 근데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오고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위로 올라가면은 하이 펄스, 밑으로 내려오면 로우 펄스,
높은, 낮은 그런 뜻인데 펄스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주기적으로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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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하고 아크가 발생되는 것을 펄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는 어디에서 사용하냐면 박판 용접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박판 용접할 때. 만약에 우리가 100A를 맞춰놨어요. 얘도 100A로 맞춰놨는데 스위치를 딱 누르면 100A로 확 녹잖아요. 그래서 용접이 되잖아요. 모재도 녹이고 용접봉 녹이면서 팔자 위빙을 통해서 비드를 만들고 용접을 해요. 근데 이 펄스 같은 경우에는 펄스를 세팅을 딱 해놓으면 100A를 한 번에 100A를 딱 때려주는 게 아니고 깜빡깜빡이면서 뭐 5번을 때려줘. 그러면 한 번 때릴 때 2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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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A를 퍽퍽퍽퍽 하면서 때려줘요. 전류값은 100A로 맞춰놨는데. 그러니까 한꺼번에 녹이질 않고 천천히 녹게끔. 100A가 발생이 돼요, 되기는. 근데 나눠서 분산돼가지고 전류값이 때려주다 보니까 어디에서 사용하냐면 박판 용접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박판 용접할 때. 저도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펄스 스피드, 얘는 펄스가 좀 빨라지게끔 해주는 걸 조절하는 겁니다. 근데 시험 보러 가서는 여러분들이 펄스는 노펄스 상태로 항상 있어야 돼요. 그리고 펄스 스피드는 손댈 일이 없어요. 노펄스 상태가 있으면 얘가 작동을 안 해요. 손댈 일이 없다는 거죠. 자, 펄스 용접 전류 발생 시 크레이터 전류와 계속 반복된다. 펄스 스피드, 펄스 사용 시 속도를 조절해 주는 것,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할게요. 자, 티그 용접기 사용법입니다. 티그 용접기 사용법. 자, 1번부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1번은요, 1번은 커런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접 전류의 설정값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FND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두 번째는 용접기의 온오프 스위치예요. 두 번째. 용접기의 온오프 스위치. 위로 올리면 켜지고 밑으로 내리면 꺼지는 거. 자, 세 번째는 스타트 커런트예요. 스타트 커런트. 자, 스타트 커런트, 초기 전류값을 나타내는 거죠. 스타트 커런트. 두 번째에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1회라고 얘기했죠. 1회에서 스위치를 딱 누르면 그때 발생하는 게 스타트 커런트예요. 자, 스위치를 딱 놓으면은 용접 전류값이 나오죠. 걔가 커런트입니다. 또 딱 놓고 다시 잡으면 크레이터 커런트가 돼요. 그리고 놓으면 꺼지는 거죠. 그래서 스타트 커런트, 크레이트 커런트. 우리가 전류값 조절하는 건 어떤 거라 그랬죠? 이 커런트입니다. 어떤 경우는 베이스 커런트라고 나와 있어요. 베이스 커런트.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전류값을 조절할 때는 이 커런트 값을 조절하는 거예요. 아니면 베이스 커런트. 베이스 커런트. 이것만 조절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스타트 커런트 제로. 제로라 그래서 제로 값이 나오는 게 아니고 최소 값이 나오는 거예요. 자, 크레이터 커런트 제로. 그렇게 놓으시면 돼요. 자, 초기 전류값 얘는 스타트 커런트라고 말씀드렸죠. 자, 용접 전류 커런트입니다. 크레이터 전류값 용접 싱글 모드에서 스위치 잡을 때 싱글 모드에서 스위치 잡으면 초기 전류, 놓으면 용접 전류 용접을 하고 잡으면 크레이터 전류, 놓으면 끝나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레이터 커런트, 스타트 커런트, 커런트라는 값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시는데 우리가 사용할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요거. 얘 제로, 얘 제로. 그렇죠? 업슬로프 6번. 업슬로프예요. 업슬로프 7번 다운슬로프. 대부분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 게 어디서 작동하냐면 여기서 작동을 해요. 두 번째에서.
두 번째에서. 자, 두 번째에서 작동합니다. 자, 알가스타임. 알가스타임은 후기가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크 발생 종료 후에도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용접부를 보호해준다. 가스를 공급하고 용접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자, 용접 방법 선택입니다. 얘를 펑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펑션, 기능인데, 자, 첫 번째 수동입니다. 예, 수동. 자, 100A로 맞춰놨어요. 스위치를 딱 누르면 100A로 용접이 되기 시작합니다. 누른 상태에서 위빙을 하시든, 누른 상태에서 용접봉을 녹이든, 누른 상태에서 제살로 녹이든, 그렇게 가겠죠. 용접을 하고, 놓으면 꺼져요. 잡으면 100A. 아, 내가 100A 맞췄으니까, 크레이터 전류값이잖아요. 커런트 전류값이잖아요. 100. 놓으면 끝나요. 자, 두 번째. 1회입니다. 얘가 제일 중요하죠. 얘만 알면 다른 건 다, 얘를 알면 나머지 업슬로프, 다운슬로프, 알가스, 크레이터, 스타트 커런트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얘를 볼 겁니다. 얘. 두 번째, 싱글 모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1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싱글 모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그림이 주어져요. 요렇게 하나. 자, 1회. 반복이 아니고 1회. 싱글. 아니면 그림이 이렇게. 자, 얘가 맞춰놨습니다. 얘를 딱 맞춰놓고 용접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세라믹을 대고 아크 길이 1.5mm 유지하고 스위치를 딱 누르면 그때 뭐가 발생하냐면 스타트 커런트 값이 나와요. 스위치를 딱 누르면 스타트 커런트 값이 나오고 놓으면은 커런트가 나와요. 용접 전류값. 용접을 하고 잡으면 크레이터 전류값이 나와요. 놓으면 용접이 끝나요. 이해 가셨죠? 근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1회에서 스위치를 딱 잡으면 스타트 커런트가 나오는데 놓으면 용접 전류로 올라가면서 업슬로프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업슬로프를 내가 조절을 하면 이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스타트 커런트에서 용접 전류값으로 올라갈 때, 그래서 대부분은 스타트 전류값은 초기 전류값이기 때문에 높게 잡지를 않습니다. 거의 제로.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걸로 제일 약하게 해놓으면 초기 전류값 한 10에서 15A 정도 나와요. 딱 누르면 아크는 발생이 돼. 근데 녹지는 않아. 그리고 용접해야 될 부분이 보여요. 저 값세 때문에. 그게 이제 스타트 커런트고요. 놓으면 용접 전류 딱 올라가는데 그때 조절하는 게 업슬로프인데 얘 조절 안 해도 된다 그랬죠. 그리고 용접을 하고 잡으면 크레이터 전류값으로 떨어집니다. 대부분 더 올라가진 않고요. 떨어지게끔 해요. 얘도 제로로 두면 돼요. 최소값이 나오면 그 다음에 놓으면 끝나는데 다운슬로프는 커런트에서 클레이트 커런트로 내려올 때, 자, 여기서 올라갈 때 얘가 작동하고요. 내려올 때 얘가 작동합니다. 근데 얘도 제로값, 얘도 제로값, 얘도 제로값, 얘도 제로값으로 하면 우리가 시험을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근데 기능은 알고 계셔야죠. 자, 알가스 타임은 두 번째에서 잡았다 놓고 용접을 하고 잡았다 놓으면 꺼져요. 꺼진 다음에 후기가스를 씌워주는 거예요. 용착금속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알가스, 후기가스를 씌워주는데 후기가스를 안 씌워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크레이터가 발생해요. 구멍이 뻥 뚫려요. 그래서 후기가스를 씌워주고 충분히 보호해준 다음에 들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알가스 타임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죠? 반복은요? 반복. 자, 반복. 반복은 뭐예요? 스위치를 세라믹을 대고 아크 길이 1.5mm 대고 스위치를 딱 누르면 용접 전류. 초기 전류값. 스타트 커런트. 놓으면 용접 전류. 잡으면 크레이터 전류값. 놓으면 용접 전류.
잡으면 크레이터 전류값, 놓으면 용접 전류, 잡으면 크레이터 전류값.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죠? 반복이다. 자, 그 다음에 스틱이요, 스틱. 테크. 테크는 100A로 맞췄어요. 100A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스위치를 딱 누르면 100A로 녹아요. 어떻게? 순간적으로. 0.1초 정도만 전류가 발생해서 녹아줘요. 그걸 테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스틱은요. 여기에다가 티그 용접기에다가 아크 용접을 하는 거예요. 티그 용접 때 사용했던 토치 세트를 치우고 아크 용접에 사용하는 홀더를 연결해서 용접을 하면 용접이 되는 거죠. 수용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아크 용접기에 홀더 연결해서 전기 용접기로 사용하는 것. 자, 첫 번째, 수동, 1회, 반복, 테크, 스틱. 자, 펄스는 얇은 판 사용할 때 주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얘는 항상 노펄스 상태로 있어야 되고요. 펄스 스피드는 이 펄스를 속도를 조절해 줄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기본적인 그 펑션에 대한 설명은 다 했습니다. 1번, 2번, 1번은 F&D죠? 전류값 표시해 주는 거. 2번은 온오프 스위치. 3번은 크레이터 첫 번째 전류값이 나오는 스타트 커런트. 그렇죠? 두 번째 커런트는 내가 세팅해 놓은 전류값이에요. 베이스 커런트. 크레이트 커런트, 업슬로프, 다운슬로프, 알가스 타임. 펄스 스피드 조절하는 단자. 그리고 여기는 수동 1회, 반복, 테크, 스틱. 모든 용접기가 똑같습니다. 모든 용접기. 얘가 티그 용접기에 대한 기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시험 보러 가셨을 때 용접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건 대대 용접기 같아요. 대대. 인버터, 티그, 아크 용접기인데 온오프 스위치가 잘 안 보이네요. 그렇죠? 온오프 스위치가 있어요. 있어서 첫 번째 수동 1회 수용접이 여기 있네. 얘가 수동 1회 반복 스포트 티그 스포트로 되어 있네요. 얘가 뭐냐면 테크를 나타내는 스틱. 요렇게.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똑같습니다. 항상 보면은 모든 용접기 기본이에요. 얘가 펑션이에요. 둘, 셋, 넷, 5개. 수동 1회 반복 테크 스틱.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커런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류값 조절하는 거예요. 자, 슬로우프 타임. 업 슬로우프, 다운 슬로우프 있었죠. 그걸 나타내는 거고요. 펄스 프리큐. 펄스는 안 손대도 돼요. 자, 크레이터 전류값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크레이터 전류값 1회에서 눌렀다가 놓고 용접을 하고 잡으면 커런트에서 크레이터 커런트로 되는 그 전류값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자, 애프터 플로우, 후기가스 씌워주는 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온오프 스위치가 있고요. 보면 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보이죠? 여기 보면은 none, single, repeat, 테크, MMA 똑같습니다. 1회 그러니까 none, 수동이죠. single, repeat, 여기가 테크, MMA가 수용접을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AC 티그가 있고 DC 티그가 있습니다. 이 용접기는 얘는
얘는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 용접이 안 돼요. 얘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얘는 그냥 서스나 일반 철만 용접이 되는 거고, 얘는 제가 이 기계가 어디 건지는 내가 체크를 안 해놨는데 트리플 502AD로 되어 있는데, 이 기계는 250만 원 이상 되는 가격인데 AC, DC 단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철이나 스테인리스를 용접할 때는 DC 단자에다 놓고 해요. DC 단자에다가. 자,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을 용접할 때는 AC 단자에다 놓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AC, HF라는 교류 고주파를 이용해서 용접하는 게 뭐지요? 알루미늄하고 마그네슘이에요. 산화피막을 제거하고 용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AC 단자에다가 놓으면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 용접을 하고, DC 단자에다 놓으면 일반적인 철하고 마그네슘, 얘는 일반적인 철하고 스테인리스를 용접할 때 사용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 스타트 커런트 있죠? 똑같습니다. 업슬로프, 다운슬로프 똑같고요. 여기는 글씨를 내가 잘 못 알아보겠어요. 펄스 관련된 거, 펄스. 펄스 스피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거 손댈 게 없습니다. 여기 베이스 커런트라고 되어 있죠? 얘가 용접 전류값 조절하는 거고요. 얘가 아마 크레이터, 그거 같아요. 네, 정확히 제가 안 보이는데, 얘를 손댈 거는 뭐냐면, 당연히 여기서 싱글 모드 놔야 되고요. 여기는 DC에다 놔야 되고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온오프 스위치 해야 되고요. 시험 보러 가서는 요겁니다. DC에다 둬야 되고요. 싱글 모드에다 둬야 되고요. 베이스 커런트만 손대시면 돼요. 다른 거 손댈 거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다 약하게 해버리고. 자, 펄스 안 손댈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또 하나 더 볼까요? 얘 보면은 뭐냐면, 여기 보면 온오프 스위치가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스타트 커런트, 펄스 폭, 펄스 프리퀀시, 크리에이터 커런트. 안 손대도 되죠, 다. 알고는 계셔야 돼요. 자, 업슬로프, 가스 스타트 플로어, 웰딩 커런트. 이건 중요하죠, 웰딩 커런트. 용접 전류값을 조절하는 거예요, 웰딩 커런트. 자, 펄스 안 손대도 되고요. 그쵸? 여기 보면 펄스가 하이가 있고 로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중간에 있어야 돼요. 펄스는 중간에 있으면 되고요. 자, 크리닝 제로에다 두시면 되고요. 자, 여기도 보면은 언제 작동을 하냐면 이 기계가 DC 티그가 있고 AC 티그가 있습니다. DC 티그는 뭐예요? DC 티그는 서스하고 일반 철을 용접할 때. 자, AC 티그는요, 마그네슘하고 알루미늄을 용접할 때. 만약에 알루미늄을 용접할 건데 DC에다 두고 용접하면 용접이 안 돼요, 잘. 원하는 대로 안 나온단 말이에요. 자, 내가 시험을 보러 갔는데 시험을 보러 가면 AC는 손대시면 안 돼요. DC에다 두고 하시는 거예요, DC에다가. 항상. 자, 이 크리닝은 언제 사용하냐면 AC 용접을 할 때,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을 용접할 때 이온화 작용에 의해서 AC, HF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때 크리닝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크리닝 안 손대도 돼요. 그죠? 여기는 뭐예요? 여기, 스포트,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게 펑션이에요. 펑션. 수동, 1회, 반복, 테크, 수용접. 요게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손댈 게 없죠, 다. 그쵸? 이쪽 거 한번 볼까요? 신화전기 건데, 당연히 온오프 스위치가 있고요. 자, 용접 전류 조절하는 거, 요걸 조절합니다. 얘 조절하면 여기 FND의 숫자가 나오겠죠. 자, 펄스 전류를 조절하는데 얘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쵸? 초기 전류값 조절하는 거, 펄스 폭 조절하는 거, 크레이터 전류값 조절하는 거, 후류가스 조절하는 거. 똑같죠? 자, 보면은 가스 체크.
여기 이거는 뭐냐면 가스를 체크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가스 체크 쪽에다 두면 가스 체크에다 두면 가스가 나오는 걸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펄스 필요 없고요. 자, 여기 공냉 순행이 있네요. 물통이 있으면 순행, 물통이 없으면 공냉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육기관, 저희도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순행으로 작업을 하면 물이 질질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공냉으로 맞추시면, 만약에 그 기계가 순행식 기계, 물통이 있어, 당연히 순행으로 맞춰놔야죠. 그죠? 여기도 AC, DC가 있습니다. 자, AC, DC, 클리닝, AC 작업을 할 때, AC는 ACHF라는 교류 고주파 전원을 이용해서 용접하는 거기 때문에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을 용접할 때는 AC에다 두는 거예요. 나머지는 DC에다 둬요. 시험 보러 가면 당연히 DC에다 맞춰놔야죠. 나머지는 뭐 없습니다. 손댈 거. 그렇죠? 여기 있네. 이제 우리 기본 펑션 수동 1회 반복 테크가 없네. 수용접 테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두 번째 거 두면 싱글 모드잖아요. 싱글 모드. 그럼 눌렀다 놓고 잡았다 놓고 해보시면은 실제로 여기 가능한지 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티그 용접기에서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가 더 있나요?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티그 용접기에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티그 용접기 위에 요런 단자가 하나 있어요. 티그 리모트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는 단자가 있습니다. 여기 A, V 여기서 전류값이 조절이 안 돼요. 리모트 컨트롤이 있으면 여기서 전류값을 조절을 해야 되지 여기서 조절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얘가 보이는데 딱 놓으면 좋은데 이렇게 기계 위에다 올려놔요. 저같이 키가 작은 사람은 몰라요. 그럼 이렇게 보면 있어. 꺼내가지고 그걸 조절해야 됩니다. 용접을 할 때 전류를 올렸는데도 확 안 녹고 떨어지지도 않아요. 얘를 조절하면 이상해. 그럴 경우에 리모트 컨트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리모트 컨트롤이 있으면 이것 가지고 전류값을 조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티그 용접기에 관련된 것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자, 티그 용접기 사용법. 여러분들이 좀 반복해서 한 두세 번만 들으시면 기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티그 용접기는 항상 세라믹을 대고 아크 길이를 1.5mm 유지한 상태에서 스위치를 작동합니다. 스위치를 작동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컨트롤, 요거를 조절하는 거죠. 여기서 펑션을 뭐로 둘 건지 대부분은 두 번째 1회에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또 시험 보러 가시면은 기계마다 약간씩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제일 좀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DC-AC 부분이에요. DC-AC 부분. 그리고 당연히 펑션에 대한 부분 조절하시고요. 뭐 공냉, 순냉 그런 것들 좀 조절해 보시면은 뭐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 정도면은 뭐 대부분의 티그 용접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혹시 이해가 안 가시는 것들이 있으시면은 뭐 메일을 주시든지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